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실기 작업형 공개도면 1번 강관 조립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개도면 1번 요 도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뺄끼리 계산을 해놓은 도면이죠. 앞전에 강의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고요. 혹시나 아직 못 보셨다면 앞에 강의부터 시청하고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도면 같은 경우는 본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 혹은 카페 해당 영상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왕이면 출력해서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공개도면 1번 가지고 강관 조립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최초에 요 시험지를 받습니다. 도면을 받게 되죠. 도면을 받으면 뺄끼리가 계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최초에 받아가지고 뺄끼리를 먼저 계산한 후에 계산하고 나서 강관을 커팅하죠. 그래서 25에 20에 나눠서 커팅을 하고 그 후에 어떻게 해요? 나사 절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관을 조립하게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동관 작업도 하고 용접을 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강관 조립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근데 공개도면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번 영상은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뺄끼리는 이미 계산을 해뒀기 때문에 뺄끼리 작업은 안 하고요. 뭐부터 해? 강관 커팅, 그리고 나사 절삭, 그리고 강관 조립까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최대한 그 전체 공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두 번째 공개도면부터는 그 앞에 우리 강관 커팅이나 나사 절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중복된 내용은 빼버리고 강관 조립 같으면 강관 조립만 보여드리고 동관 조립 같으면 동관 조립, 용접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완성 작품 첫 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전체 공정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일단 뺄끼리 계산은 끝났기 때문에 강관 커팅부터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강관 커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관을 커팅해 볼 텐데 25의 강관이 현재 제로 목록에 보면 1000mm가 나오고요. 그리고 20의 강관이 1500mm가 나옵니다. 자, 이때 저는 25의 강관을 먼저 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험장에서 나오는 사이즈 그대로 재단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느 정도 남는지도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강관을 고정시키실 때도 웬만하면 이 바깥쪽으로 길게 빼주시는 게 좋죠. 왜 그래요? 이게 너무 이렇게 짧게 빼버리면 커팅하고 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파이프 바이스에 고정하실 때도 이렇게 최대한 바깥쪽으로 길게 빼는 게 작업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반대쪽에 작업자가 있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거기에 맞게 길이를 조절해서 빼주시는 게 좋겠죠. 옆에 사람이 있는데 방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요령껏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25의 강관을 먼저 커팅할 건데, 자, 첫 번째 1번 파이프가 현재 뺄끼리 계산해 놓은 걸 보니까 169mm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169mm 마킹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1번 파이프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죠. 1번 파이프. 그리고 하나씩 커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요 파이프 커터 날이 마킹 부분하고 맞게끔 이렇게 처음엔 기스를 한번 내주시고 그 다음에 서서히 돌리면서 너무 한 번에 많이 조이면 파이프 커터 날이 상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씩 요 레버를 조금씩 돌리면서 파이프 커터는 한 2바퀴 정도 돌리고 또 레버 조금 조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안전해요. 날도 크게 안 상하고 힘도 많이 안 들고. 자,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5회 강관 커팅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25회부터 총 4도막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1번 파이프 커팅을 했으면 도면상에서 1번 파이프 커팅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헷갈리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알아서 표시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25회 강관 대략 한 요 정도 남았습니다. 내도막 커팅하고 나니까 요만큼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요 도막 가지고 나중에 나사 절삭하기 전에 테스트 한번 해보고 이제 나머지 우리가 실제 사용할 파이프를 절삭해 주면 되겠죠. 나사 절삭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똑같이 이어서 20회 파이프 커팅을 해봅시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너무 길게 빼면은 고정이 잘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알맞게 빼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똑같죠. 동그라미 5번부터. 자, 이렇게 해서 20회 강간도 모두 커팅이 끝났어요. 그래서 한 대략 요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커팅을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팅을 하다가 뭔가 내가 실수를 했다, 잘못 잘랐다, 이럴 경우에는 뭐 20회 같은 경우는 한두 도막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25회 같은 경우도 짧은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도막 정도, 긴 거는 한 도막 정도 여유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커팅 하실 때 마킹을 하잖아요. 숫자 마킹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요거 보이시죠? 숫자 6번하고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만 적어 놓으면 어떻게 돼? 6번, 9번 헷갈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번 한글로 6, 그리고 9번 한글로 9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신없이, 우리 시험장 가면 정신없잖아요. 정신없이 조립하다 보면은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나사를 절삭해 봅시다. 자, 일단은 20회 강간부터 나사 절삭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일전에 제가 나사 절삭 그리고 나사 이음새 치수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영상에서 제가 작업을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앞에 그 영상을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우측 상단 카드로 남겨드릴 테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부터 시청하시고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20회 커팅하고 남은 요 파이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게요. 자, 테스트를 먼저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날은 2분의 1, 4분의 3인치니까 여기서, 자, 일단은 보니까 현재 다이스 날이 4분의 3인치보다 좀 많이 내려와 있네요. 그럼 어때? 나사산이 많이 뻑뻑합니다. 덜 깎이는 거예요. 이게 올라갈수록 많이 깎이고 내려갈수록 덜 깎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자, 요 사용자,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지 않은 상태예요. 저 이전의 사용자가 좀 빡빡한 나사를 선호하는 거예요. 왜? 누수의 우려가 있으니까 일부러 빡빡하게 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 동력 나사 절삭기 자체가 좀 많이 깎이다 보니까 일부러 빡빡하게 조절해 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어떻게 알아봐요? 일단 제가 한번 깎아보는 수밖에 없죠. 깎아보고 저한테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 같은 경우는 20회 강관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두 산을 남기고 올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요 90도 엘보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많이 뻑뻑하죠. 엘보가 아예 안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일단은 4분의 3인치 아래쪽 눈금에 한번 맞춰 볼게요. 4분의 3인치 아래쪽 눈금에 맞춰서 나사산을 조금 더 깎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현재 뻑뻑한 상태니까
요대로 두고 한 번 더 깎으시면 돼요. 한 번 더 깎을 때는 힘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서서히 나사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힘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나사가 타고 들어가게 힘을 주지 않으셔도 돼요. 나사가 타고 들어가면 돼. 자, 그리고 돌려봅시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빡빡한 감이 있어요. 좀 더 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눈금을 더 올려볼게요. 4분의 3인치에 딱 맞추겠습니다. 자, 이제는 들어갈 것 같아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한 세 바퀴 정도, 세 바퀴 조금 더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대로 작업을 해주셔도 되긴 한데 세 바퀴 이상 돌아가 버리니까 쌤, 누수에 걱정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많이 깎아서 현재는 조금 헐렁한 상태가 됐죠. 그러면 이제는 한 눈금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반 눈금만 살짝 조금만 덜 깎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이번에는 헐렁한 상태니까 반대쪽을 깎아 봐야 되겠죠. 반대쪽을 깎아서 최종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최종 확인합시다. 한 바퀴 반, 그리고 얼추 두 바퀴. 두 바퀴 정도 들어갔어요. 그럼 저는 한 두 바퀴에서 두 바퀴 반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파이프들을 절삭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A 나사 절삭 끝났습니다. 이제 25A 하러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25A도 최종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일단 자, 이렇게 걸었을 때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세 바퀴 조금 덜 돼요. 그래서 두 바퀴 반 조금 더 조여지는 형태인데 25A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0A보다는 조일 때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20A보다 조금 더 손으로 돌려서 많이 들어가게끔 조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파이프도 나사 절삭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25회 강관도 나사절삭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나사절삭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강관 조립을 해볼 텐데, 조립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작업을 해야 되죠. 뭡니까? 바로 테프론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 문제 지급 재료 목록에 보니까 테프론이 총 4개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4개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나사절삭이 끝난 파이프에 모두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바깥쪽으로 이 나사산 바깥쪽에다가 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한 8바퀴 정도 감아요. 그래서 한 바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바퀴 이 정도 감아주면 크게 누수되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테프론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불안하시면 더 감지만 까먹을까봐 불안하시면 더 감아도 되지만 일단 처음에는 너무 과하게 감지 마시고요. 그 정 불안한 파이프는 마지막에 남겨뒀다가 남아있는 테프론으로 감아주는 게 좋겠죠. 이 4개만 가지고 감다가 보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최초 8바퀴씩 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프론 모두 감았고요. 감고 나도 이렇게 2개가 남네요.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0바퀴 이상, 10바퀴, 12바퀴 요 정도 감으셔도 테프론 한 1개 정도 여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이렇게 감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정 불안한 도막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감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8바퀴씩만 감아도 나중에 수압 테스트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텐데 크게 누수의 우려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조립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조립 순서를 알려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요 유니온을 기준으로 2라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온을 기준으로 동간 이음새 이전까지 2라인이 생기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여기 유니온이 있으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쪽 라인 여기까지가 동간이니까 요 라인 한 라인이고요. 그리고 요 반대쪽 라인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들고 그려서 잘 안 그려지는데 요런 식으로 저는 총 이렇게 2라인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쭉 작업해서 마지막에 동간이음하면 끝이 나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니온도 방향이 있죠. 유니온 같은 경우 이 도면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T를 기준해서 직경이 작은 배관이 이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유체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유니온의 경우 이쪽이 입구, 이쪽이 출구가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니온의 출구 부분부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라인을 먼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출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출구 부분의 라인을 먼저 작업하고 반대쪽 이제 유니온의 입구 쪽을 작업을 해주면은 치수 맞추기가 아주 좋아요. 그거는 제가 하면서 왜 그런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유니온의 출구 부분이 있는 도막부터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면상 보니까 1번 도막이 유니온 출구 측에 있네요. 그래서 유니온의 방향을 제가 미리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시면 알죠. 카플러가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유체가 흐른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그리고 1번 도막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1번 도막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출구 쪽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도면상에 지금 이경티가 들어갑니다. 자, 이경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2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일단 손으로 꽉 조여주세요. 손으로 꽉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유니온의 센터에서 여기 이경티 가운데 그죠? 요 좁은 곳 20의 쪽 요 구멍의 센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센터와 센터를 이렇게 봅니다. 자, 이때 지금 현재 치수가 210mm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210mm니까 대략 5바퀴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일단은 이경티를 3바퀴 조이고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이경티를
먼저 3바퀴 조이겠습니다. 자, 1바퀴, 2바퀴, 3바퀴 조였어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치수를 한번 재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센터와 센터 이렇게 재보니까 보이시나요? 자, 센터. 그래서 대략 제가 보니까 200mm까지는 아니고 203m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보여드리느라고 제가 보질 못해요. 205mm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쪽에 조금 더 조이고 유니온 쪽에 유니온 쪽을 일단은 1바퀴 반 정도 힘이 꾹 들어가네요. 1바퀴 반 정도 조였어요. 그리고 일단은 재보겠습니다. 센터 200mm. 자, 여러분들 센터 200mm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맞추고 한 도막 정확히 맞추고 넘어가셔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왜 유니온 출구 쪽부터 하느냐. 자, 요거를 이제 빼셔도 돼요. 요거를 빼고 이제 반대쪽 유니온 입구 측에 작업을 할 때 요 녀석만 끼우고 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 녀석 카플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입구부터 해버리면 나중에 요 녀석 작업하고 얘만 빼버리면 치수 맞춰먹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유니온을 출구 측부터 작업을 하고 이 반대쪽은 어차피 카플러 끼워져 있잖아요. 그냥 당겨놓고 재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뒤에 입구 측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일종의 노하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이어서 갈 거예요. 1번 그 다음 11번 작업하겠습니다. 여기 물려두고요. 11번 도막 여기 있네요. 자, 11번 들어가고 11번에서 20의 엘보 써가지고 올라가네요. 그러면 20의 엘보 이렇게 써서 올라가는 거죠. 일단은 손으로 꾹 조여봅니다. 자, 그리고 센터를 보는 거예요. 여기 구멍의 센터와 구멍의 센터. 지금 재 보니까 한 170m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면상에 150mm 맞죠? 150mm를 맞춰야 되니까 아니지 160mm를 맞춰야 되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 11번 같은 경우는 160mm를 맞춰야 되니까 지금 170이면 대략 한 5바퀴. 그래서 자, 1바퀴, 2바퀴, 3바퀴. 일단 4바퀴 돌리고 한번 재보겠습니다. 혹시 치수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각도까지 생각해서 마무리를 해주고요. 치수를 재보겠습니다. 자, 여기 센터에서 센터 162mm 나오네요. 자, 한 바퀴 더 돌리겠습니다. 강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치수를 무조건 맞추고 그 다음 도막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자, 마지막에 마찬가지 각도 맞춰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치수 한번 더 봅시다. 오케이, 160mm 맞아요. 자, 그 다음 도막은 10번 도막이네요. 자, 10번 도막 올라가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경일보를 써서 동간으로 바뀌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여기 있죠. 20에 15 이경일보 이렇게 꽂아주시고 자, 요 도막 작업할 때는 이왕이면 그 전에 도막 이렇게 물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 전에 도막 물려주시면은 아무래도 여기만 조여도 이쪽이 같이 조여지니까 작업하기가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노하우라면 노하우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각도도 계속 보시면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넘어가 버리면 각도 맞추기가 어려워. 한 2도막, 3도막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각도 맞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각도 꼼꼼하게 봐주시면서
자, 그리고 이제 10번 도막 같은 경우는 150mm가 나오네요. 자, 재보면 160mm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5바퀴 정도 돌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힘을 너무 아래로 줘버리면 여기 반대쪽이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헐고서 막 돈다. 그럼 이 전도막 물리시면 안 되고 여기 돌려서 한쪽 조이고 한쪽 조이고 그런 식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까지 손으로 돌아가네요. 그럼 이제 나머지 두 바퀴는 제가 그냥 요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리면 치수가 맞아 들어갈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152mm 정도 나와요. 한 바퀴 여유가 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바퀴만 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각도를 봐주셔야 되죠. 마지막에 각도를 봐주시고요. 오케이. 각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45도 엘보가 들어가는 작품이다 보니까 각도가 안 맞으면 나중에 뒤에 가서 생각보다 많이 틀어져요. 오케이.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이 150mm.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온 출구 부분 도막 끝났어요. 요걸로 끝난 거예요. 출구 부분 요 한 라인 끝난 겁니다. 이제 요 뒤쪽으로는 동관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반대쪽으로 가시면 되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쪽 반대쪽 유니온의 입구 측을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니온 입구 측이 어디냐? 파이프 2번이네요. 25의 파이프 2번 도막.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유니온 입구 측 카플러가 있는 쪽을 손으로 조여주고요. 그 다음 반대쪽이 보니까 25A 90도 엘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양쪽을 손으로 조여줍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요 녀석만 체결하고 카플러를 안 넣으시던 분들도 있어요. 까먹으시면 안 되죠. 그럼 나중에 또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패킹 같은 경우도 안 넣고 조립하게 되면 누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의외로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카플러를 당기고 일단 치수를 보는 겁니다. 카플러를 당겨 놓고 치수를 봐야 되는데, 자, 제 눈에는 대략 한 220 정도로 보입니다. 센터가. 그래서 요게 이제 화면 각도상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한 220이 나와요. 제 눈으로 보니까. 그러면 지금 도면상 200mm로 맞춰야 돼요. 200mm로 맞추려면 지금 20mm 정도가 여유가 있는 거잖아. 그럼 한 10바퀴 정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 5바퀴 조이고 여기 한 4바퀴 조이고 재보겠습니다. 한 번에 5바퀴 다 하면 짧아져 버리면 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여유를 좀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재보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일단은 한쪽은 5바퀴를 조이고요. 일단 5바퀴 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온 쪽 4바퀴 하면 왠지 좀 짧을 것 같은데 일단 제 감이긴 한데 3바퀴만 일단 돌려볼게요. 하나, 둘, 3바퀴 돌렸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재봅시다. 카플러 최대한 당겨 놓고 재보니까 그렇죠, 200mm 나오네요. 그래서 왠지 요거는 이제 감인데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마지막엔 좀 덜 조였어요. 그러니까 200mm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카플러가 있어야 이 센터의 치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출구 측을 먼저 작업해주고 이제 뒤이어서 입구 측 라인을 쭉 이어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도막 봅시다. 3번 도막이 여기 있네요. 3번 도막 들어가 주시고요. 3번 도막은 25 엘보에서 20A로 바뀌네. 그러면 25에 20 이렇게 들어가 주면 돼요. 그리고 얘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거 각
각도 같은 것도 여러분들 미리 생각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죠. 자, 지금 대략 한 180mm 나옵니다. 요 이제 3번 도막 길이가 160이 나와야 되네요. 그러면 180이면 20mm 차이, 한 10바퀴 정도 여유가 있다라는 거고. 자, 이것도 우리 바이스에 고정할 때 그냥 고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요게 이렇게 와서 엘보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각도나 치수 맞추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 생각하고 바이스의 요 각도로 고정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한번 조여봅시다. 자, 대략적으로 치수 한번 볼게요. 160이 나와야 되니까 현재 162에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바퀴만 더 조이면서 맞추면 되겠죠. 자, 이번엔 각도를 봅니다. 오케이. 자, 치수가 160이 나오면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한 바퀴만 더 돌릴게요. 약간 어중간한 것 같아서 한 바퀴만 더 돌리면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마음에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갈 도막이 5번 도막이네요. 5번 도막 들어가고 5번 도막 들어가고 그리고 20A 90도 엘보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요것도 빼가지고 이렇게 전단을 고정하면 조이기가 쉽겠죠. 항시 전단 고정해서 조이실 때는 이 두 도막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쪽이 돈다. 그러면 여기만 잡고 양쪽을 별도로 조이셔야 됩니다. 이게 풀려버리면 골치 아프죠. 자, 그런 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이는 게 없어요. 자, 요 도막은 길이가 높이가 160이 나와야 되네요. 오케이, 160. 지금 18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지금 170mm 나옵니다. 한 이 정도 나오네요. 일단 한 바퀴 돌리고 재보겠습니다. 자, 이제 치수가 거의 맞으니까 각도 생각하시고 오케이, 160mm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도막이 6번 도막. 6번, 9번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6번 도막 다음이 45도 그 엘보가 들어오거든요. 자, 이때 여기서 45도로 가는 것보다는 얘는 잠시 제쳐 두시고요. 요 도막은 제쳐 두시고 45도부터 먼저 작업을 합니다. 자, 45도 같은 경우는 지금 7번 도막이란 말이죠. 그래서 7번 도막에다가 요 45도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45도부터 이게 그 평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도가 딱 맞아줘야지 조였을 때 치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45도를 먼저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45도 엘보 같은 경우는 물론 이렇게 재셔도 돼요. 여기 센터와 여기 센터 이렇게 그냥 임의로 표시를 하셔서 여기서 여기까지 재셔도 되긴 돼요. 그래도 얼추 맞아요. 자, 그래서 요 7번 도막 같은 경우가 226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재보면 대략 한 240이 나와요. 대략 한 240.
그쵸? 그래서 요거를 보고 쪼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요 45도 작업할 때는 이 직각자가 있으면 편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직각자를 준비하셔가지고, 직각자는 어떻냐면 여기 안쪽 면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바깥쪽 면을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맞추냐 하면 이 45도 엘보에 여기 가운데 있죠. 엘보 가운데, 그러니까 출구측, 양쪽 출구측 엘보 가운데에다가 요 직각자를 갖다 대는 거야. 자, 이렇게 안쪽 면 작아서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바깥쪽 면을 갖다 대 볼게요. 이렇게 바깥쪽 면 갖다 대면 어떻게 되냐면 딴 거 볼 거 없어요. 딴 거 볼 거 없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만 보면 돼.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그 높이 어디 있어요? 높이 여기 있잖아요. B 단면도에 160mm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지금 요 녀석 높이가, 자, 직각자로 보니까 170 정도가 나와요. 보이세요? 한 170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요 170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돼? 서로 양쪽으로 조금씩 쪼여가지고 160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높이를. 그러면 자, 나중에 재보면 또 센터도 얼추 맞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10mm가 차이 나기 때문에 양쪽에 일단 2바퀴씩만 제가 한번 쪼여볼게요. 자, 한 바퀴, 2바퀴. 물론 직선 이음이 아니기 때문에 2바퀴씩 돌린다 하더라도 치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돌리고 나서 당연히 치수를 다시 재보셔야 되겠죠. (100% 맞추진 않았어요. 대략적으로 맞췄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서로 양쪽에 2바퀴씩 조인 상태에서 아까 전에는 170이 나왔는데, 자, 보이세요? 170이 나왔는데 지금은 160 한 4 정도가 나와요. 그럼 여기 한 바퀴, 여기 한 바퀴 돌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각도까지 신경을 써서 자, 다시 한번 높이를 봅시다. 160이 나옵니다. 보이세요? 60이 보이시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160을 맞췄어요. 그러면 센터를 다시 한번 재보는 거지. 그럼 226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센터와 센터까지 이렇게 재보셔도 어때요? 226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높이를 맞추면 치수가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 각도도 맞춰줘야 되겠죠.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각도가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도 역시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45도 끝이 나면 다시 원래 작업하던 파이프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45도를 결합해서 마무리해 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센터선 표시해주고 여기에다가 맞추시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쪽에 센터하고 여기 센터가 150mm가 되도록 조여주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각도 봐주시고, 자, 그리고 치수 보면 되겠죠. 치수가 150mm.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도막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도막이 7번 다음 8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도막도 마찬가지 여기 센터에서 보셔야 돼요. 자,
8번, 오케이. 자, 8번이 어떻게 되냐. 8번이 20에 25 엘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으로 꾹 조여주고 일단은 치수 봅시다. 치수가 지금 160 정도가 나옵니다. 요게 15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 요게 엘보가 위쪽으로 이렇게 서야 되죠. 오케이, 됐고, 그리고 오케이, 딱 맞습니다. 150mm 맞고, 자, 그리고 여기서 4번 도마, 4번 도마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제가 뭐 크게 여러 도막 여러 부분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유니온만 기준으로 해서 한쪽, 두 쪽. 그래서 두 라인이에요. 한쪽 라인, 두 번째 라인. 이렇게 쭉 그냥 순서대로 가주시면 돼요. 그 막 나누고 이러면은 오히려 헷갈리잖아. 나중에 쪼이다 보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도막은 레듀샤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레듀샤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얼추 각도를 보고 그 다음 레듀샤입니다. 레듀샤 재보니까 204mm 204mm 그러면 요게 4번 도막이니까 190mm 나와야 되네요. 190mm 같으면 아직 여유가 좀 있어요. 오케이, 190mm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도막. 이게 9번이네요. 9번이 210mm입니다. 9번이 210mm. 자, 이때 9번 요 엘보 방향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9번 조이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너무 많이 조여버리면 이 반대쪽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생각하셔서 조이다가 힘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반대쪽을 돌리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치수를 재보겠습니다. 치수가 220이니까 210mm가 돼야 되네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5바퀴 정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돌려보고 이건 진짜 이런 거는 손의 감인데 연습을 하다 보면 반대쪽이 돌겠다라는 그 힘이 손에 딱 받쳐요. 그때는 반대쪽으로 물려서 돌리는 게 좋겠죠. 다행히 저쪽에 25A 쪽이 나사 빡빡하게 나서 돌아가진 않네요. 자, 이제 각도 보겠습니다. 오케이, 210mm. 그러면 치수가 얼추 맞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각도만 좀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강관 조립이 끝났습니다. 일단 유니온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손으로만 조여놓은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동관 작업하면서 잠깐 풀었다가 치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손으로만 조여놓은 상태고요. 물론 패킹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패킹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동관 작업을 할 텐데 동관 작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전장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전장이 지금 가로가 620이 나오네요. 그래서 620 가로가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 이게 위아래로 다 보셔야 됩니다. 이 각도가 틀어지면 밑에는 맞는데 위에는 안 맞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그리고 요거 세로 같은 경우는 지금 400mm 양쪽에 400mm 오케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동관 작업 들어가기 전에 각도라든가 치수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요 전장을 맞춰주시고 동관 작업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 전장이 틀린다든가 하면은 이쪽에서 뭐 길어진다거나 혹은 동관이 짧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동관은 여기서 여기까지 실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측을 하려면 당연히 이 전장 치수 그리고 부분 치수가 맞아야지 동관을 실측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작품에서 작품을 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측할 때도 이 각도 치수가 맞아야
정확한 치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시고 동간 작업 들어가시기 전에 전장 치수 다 맞춰주시고 각도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개도면 1번 강관 조립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동관 조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Just let us escape.